지금부터 노인복지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노인복지론이 노인복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자산이다 할 수 있어요. 양대축이죠. 청소년 복지와 노인 복지. 이거는 불교가 가지고 가야 할 숙제다. 과거에 60년 전에 복지 활동을 기독교 전주교에서 다 가져가가지고 신자가 불교를 능가해 버리고 오늘날 출가자가 줄어드는 것은 다 복지, 병원, 교육을 이들이 다 가져간 통에 불교는 사람 딱 보면 사주나 본다든지, 사람 보면은 기도하세요라든지, 사람을 신도를 보면은 전도제 합시라든지, 신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 도리를 알겠는가 이렇게 하는 거 중심으로 하다 보니 신도들이 다 그냥 1700년이라는 불교의 역사가 무색하게 한글화 작업도 임제되고 팔만대장경에 포교의 정책과 노선과 방향이 원시적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비참하게 불교가 고작해야 70년 된 타종교인들한테 먹혀버렸다. 뺏겨버렸다. 신자를 다 주워버렸다라는 사건에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생구제는요, 판치생모다. 동산수상행이다. 무슨 판때기 이빨에 무슨 털 났다. 뭐 이런 해괴한 소리로 불교 신자를 끌고 가려고 했다면은 그는 착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없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포교하는데 극소수만 희소가치만 있지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불교의 방향성, 정책성이 애초에 틀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스님들이 사회복지 활동을 전체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대로 지금 들어선 거예요, 사실은. 스님들이 대승보살 사상을 실천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수행하면서 동시에 복지 활동을 해야 이게 스님의 길이지. 전국에 있는 2만여 명의 스님들이 복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손가락 꼽아야 돼요, 손가락. 이게 대형 사건입니다. 여러분, 복지사는 스님들의 절대적인 자비 사상을 실천하는 중요한 정책이고 방향이고 길이고 미래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요, 스님들, 여러분 자신 노후 복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준비는 됐습니까? 이제 시작합니까?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는 노후복지를 하지도 않고 내 나이 들어서 노인복지를 얘기하고 앉았으니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나도 못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 노후복지를 챙기세요라고 하니까 앞뒷말이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참고하시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노후복지와 여러분께 다가오는 노인의 신도님들에게, 이 사회의 노인들에게 어떻게 케어하고 중생구제하고 도와줄 것인지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립하시기 바라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노인 복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2019년 때 15%죠. 15% 통계청이었는데, 근데 2025년도에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입니다. 20%면 뭐냐면 5명에 한 분을 노인을 모셔야 돼요. 그럼 25년 몇 년 남았어요? 5년 남았어요. 지금 이미 3개월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한 사람이 5명이 한 분 노후복지 해드려야 돼요. 이거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예, 보실까요? 그래서 이 65, 69가 31%입니다. 정년 퇴임하고 나서죠. 70, 74, 24%. 75, 79, 75, 79, 20%. 그다음에 80세 이상 23%입니다. 그다음에 혼인 상태를 보시면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63%죠. 미혼, 이혼, 사별, 별거, 이게 36%입니다. 예. 그래서, 예, 요게만 해도 36%, 40% 가까이 된다는 거. 이거 사건이 크잖아요. 혼자 살면서 노후복지 안 하고. 여기다 스님들은 뺏을 거예요, 아마. 스님들은 배우자 없잖아요. 늙어서 어떻게 할게요? 아프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원비는 많이 들어갈 건데 준비됐나요? 여러분, 안으로 밖으로 단단히 마음 가지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 형태를 보면 독신 가구가 23%는, 노인 부부가 48%, 자녀 동거가 23.7%입니다. 23.7%예요. 그럼 나머지 70%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도 없어요. 장어 없어요. 자녀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독신노인 가구와 노인 부부 가구가 늘어나는데 자녀와 동거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취업 상태는 30%죠. 미취업은 69%니까요. 자, 보실까요? 나이 들어도 활동할 수 있는 분 30%, 나머지 그럼 70%는 뭐 해야 돼요? 얻어먹거나. 지금 요 동네 나가면요, 어르신들이 박스 주워 모으고 다니는 분, 눈에 비일비재해요, 지금. 제가 여기서 박스가 절에서 나오는데요, 아이고, 어마어마합니다. 트럭으로 갖다 줘도요, 몇천 원밖에 안 해요. 이거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를 접근하는데 철학적인, 생각적인 접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그래서 시작은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해야 되고, 어르신들의 개인의 자율성, 사회평등성, 권리보장성, 이런 것을 마음속에 담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가치를 바탕으로 한 노인복지 철학에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인권 존중, 정상화, 통합화, 권리보장, 경로사상. 명심하세요. 이 중에 한 개 다른 거 놓고 맞추라 합니다. 인권 존중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어르신에 대한 존중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동대에서 20대 학생들을 상대로 수백 명 앉혀놓고 가르쳐 보면요, 나이 먹고 이거 우리 같은 사람이 강의하면요,
쳐다도 안 봅니다. 시작하면 핸드폰 딱 켜놓고 띠리리리리 게임이나 메시지 날리고 유튜브나 하고 앉았어요. 강의 아이고, 안 들어요. 노인 존중, 인권 존중. 아이고, 저거들 인권 존중을 위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교수 평가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권 존중은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 오는 신도님들, 다 존중해서 풀어나갈 존엄을 지키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돌려서 말하면 여러분의 인권 존중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대접은 자기가 만든다. 정상화죠. 세상 생활 살아가는데 정상적인 대접 받고 싶어요. 그것이 정서적인 것이든 성적인 것이든 사회생활이 됐든 통합하죠. 그래서 사회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서 복지관이 됐든 지역의 자원이 됐든 권리 보장이 됐든 통합적으로 잘 보장받도록 해드려야 되고요. 경로 사상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관찰해야 될 두 번째는 욕구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욕구는 기본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 문제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욕구란 인간 생존 복지 성취를 위해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필수 요소가 있다. 그래서 노인의 욕구에 5가지 이렇게 질문하면 요 5가지를 딱 집으셔야 돼요. 왜 뭐예요?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욕구는 사회적 욕구와 기본 욕구로 나누는데 기본적인 욕구는 음식, 주택, 건강, 보호, 교육, 안전 여기에서 간다. 생활이죠. 인간 생활. 자, 요것도 잘 나옵니다.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적어 놓고요. 여기다가 음식, 주택, 건강, 보호, 교육, 안전 해놓고요. 다른 거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이렇게 딱 집어 넣습니다. 그럼 틀리는 거죠. 이건 이렇게 접근합니다. 자,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사회활동이고요. 자기의 위치가 있어요. 사회생활이요. 근데 이게 사회 참여가 전혀 안 하고 집안에서 왕따가 돼갖고 동네나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사회적 욕구에는요, 소득, 보건, 의료, 교육, 주택, 취업, 교통, 정신건강, 문화, 여가, 안전, 신체적 소발, 공공시설이요, 사회생활의 참여. 이것이 사회적 욕구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요. 자, 사회적 욕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교육, 보건, 의료, 교육, 주택, 취업, 정신건강, 문화, 여가 딱 해놓고요. 주택, 건강, 보호 이렇게 딱 넣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요걸 기본 욕구라고 딱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심하시고 동시에 뭐라고 요걸 여기서 접근해 들어가야 되냐면요. 기본 욕구는 신도님들에게 잘 갖춰졌고 하고 있나, 또 사회적 욕구는 잘 하고 있나를 점검 봐야 되는 것이, 이것이 지금 봐야 될 첫 번째. 두 번째 봐야 될 건 여러분 자신은 저것이 잘 정비가 돼 있어서 기본 욕구와 사회적 욕구가 여러분 준비가 잘 돼 있습니까? 요게 두 번째 챙겨봐야 될. 세 번째 챙겨야 될 것은 남도 봐줘야 되고 나도 노후복지를 봐야 되는데 하물며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나이 드셨는데 여기 기본 욕구와 사회적 욕구에 어떻게 여러분 챙기고 있습니까? 아, 스님은 출가했으니 뭐 아버지 어머니 안 돌봐도 된다. 글쎄요, 저는 그게 넌센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생구제는요, 일반 노인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중생구제다라고 제가 말하니까
저거 부모는 또 안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내 아는 노스님이 큰 스님인데 부모님이 와서 챙겨주고 오브랑 할머니가 와서 빨래가 어쩐지 먹는 건 어쩐지 둘러보고 챙겨주고 가셔요. 근데 그 스님 부모에게 쌀쌀맞게 대하고요. 대접만 받지 전혀 복지를 안 해주세요. 내가 볼 때는 그 스님 큰 스님인데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입니다. 부모가 안 줘요. 지는 호화찬란하게 살면서. 이게 좀 심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복지에 챙겨야 될 것 4가지 욕구에 대해서 자 보실까요? 다시 신체적 복지, 심리적 복지, 사회적 복지, 경제적 복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 신도가 오든 또 사회복지사가 활동하든 여러분의 노후복지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자 보실까요? 여러분 신체적으로 가장 서러운 게 여러분 한번 아파보셔야 돼요. 입원해가지고 뭐 수술하거나 대개 다쳤을 때 누가 여러분 챙겨주십니까? 사람이 있죠? 돈도 넉넉하시죠? 병원비 걱정 없죠? 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 일반 신자도 이것 때문에 치명타를 입고 가족이 파산되고 노후가 파산되는 거 비일비재합니다. 심리적 복지입니다. 예, 주관적 행복감, 소속감, 자존감, 예, 외롭죠? 자아 통합, 사회적 지지, 종교. 사회적 복지가 있죠? 사회 참여나 주거 환경, 교육, 문화, 가족관계. 예. 경제적 복지죠? 안정적인 일자리. 예,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노복지 잘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노인의 욕구에 해당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경제적 욕구, 신체적 여가, 문화, 주거 욕구, 사회 심리, 교육, 교통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이고요. 또 노인 욕구의 소득, 건강, 여가 생활, 주거, 일자리, 신체적 수발, 사회적 지지, 교육, 문화, 교통, 종교 등이 있다. 그래서 욕구는 상대방이 어디가 이 신도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신적으로 외롭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경제적으로 문제 있다. 이렇게 짚어서 복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죠. 노인 인구 증가, 가족 유형의 변화, 고도 산업화, 노인 욕구의 다양화, 복합화, 노인 부양 의식의 약화, 이게 다 지금 현재의 한국의 노인의 문제점들이다 하는 거. 요것이 잘 정비돼서 불교가 이거를 서비스할 때 신자들은 돌아옵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돌아가신 분들을 챙기는 무슨 죽음에 대한 어떤 케어하는 것이 있었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천주교 기독교가 막 파고들어서 노인네들을 케어해 준 척하면서 유언장 가져가고 재산 물려받고 막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잘 어르신을 챙길 때 그 복덕이 절로 들어올 수도 있다 하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노인의 문제가 심각해졌으니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있다. 보실까요? 노인복지 실천은 노인 사례 관리라고. 이거는 이제 노인분이 문제가 터졌어요. 그 자식한테 얻어 터졌어요.부터 시작해서 경제권을 다 상실해가지고 막 폐지 주어야 돼. 이 정도. 지역사회 보호가 잘 되고 있는지,
노인 상담을 해서 노인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지, 노인 학대 예방을 해야 될지, 자살 예방을 해야 될지, 요거 복지사가 챙기시고요. 시설 서비스를 잘 연결하고 제가 노인복지 서비스를 해야 될지, 고령화 산업이나 노인 정책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노인복지 실천에 대해서 여기 써진 내용들을 여러분 다 아셔야 노인복지를 상담해 드리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봅시다. 자, 첫째, 연금보험,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있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네 가지 중에 다른 거를 하나 연금을 넣고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첫째, 국민연금이죠. 두 번째, 공무원연금이죠. 학교 연금이죠. 군인연금이 있습니다. 그 신도분이 어느 연금을 타고 있는지 알아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연금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국민연금 10년 이상 넣었습니까? 그럼 노후연금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뭐 그렇게, 도전장이 많이 연금 넣은 게 없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따박따박 나오는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보실까요? 국민연금. 1988년에 시작해가지고요. 1998년에 전국민연금화가 됐고요. 수급자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습니다. 이거 공무원들은 좀 많이 가져가요. 군인도 가져가고요. 교직원도 그래요. 근데요, 국민연금이 수급이 좀 낮은 스타일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실까요? 기초연금 있습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2014년이 시작돼 가지고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2020년 하위 70%인 노인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초연금, 노인의 기초연금이라는 거 매월 30만 원. 내가 이것도 보고 깜짝 놀란 것은요. 노스님들이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타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노스님들 이거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해 주셔서 도와주시면 좋겠고. 스님들은 특히 수입이 없죠. 노스님들은. 그러니 이거 가능한 거죠. 그리고 신도분들이 딱 봐서요. 일정한 소득액이 없어요. 노인 신도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30만 원 탈 수 있도록 이 길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상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도자자 기도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어르신은 그게 필요한 거죠. 네 번째 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일부분에 관 지급되고 있는데 재산 수입이나 개인저축 있는 노인이 적고 자녀의 친척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요. 극히 일부분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수입, 저축 없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또 기초생활보장금을 제도가 있으니 연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자, 기초상식으로 알아놔야 할 법적 정책을 아셔야 돼요. 소득보장정책, 건강보장정책, 그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거예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여러분, 소득이 없으니까 기초연금은 드리는 거고 기초 최저의 생계금을 보장을 해드리는 수가 있고요. 국가에서 건강보험에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셔야 돼요. 병원에 몸이 아픈데 노인네들이 병원비도 없어요. 약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경로를 안내해 주셔야 되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도 자제분들이 와서 우리 어머니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어떻게? 요양원에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요양원에 국가 지원금이 나온다. 그래서 적게 돈 내고 어르신을 돌봐주고 요양원에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여가 보장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가 생활 보장해 줍니다. 그 다음에 주거 보장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사실 노인복지관에서 제가 생활 보장 지원금이라고 해서 그 전세금 보증금 좀 내주는 경우가 있고요. 월세금 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락 뭐 아니면 무료 급식 이런 거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주거 보장 정책도 있습니다. 혜택을 연계해서 타서 쓸 수 있도록 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노인복지시설 연결을 해야 되고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런 지혜를 모아서 상담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도록 하나씩 둘씩 참고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뭐 많은 건 안 돼도 1단계 소득 보장 정책을 진도를 조금만 나가고 시간이 다 돼 가니까 마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소득 보장 정책에서 무엇입니까 하면 연금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노령, 폐질, 사망 등 사회적인 사고에서 소득 중단 감소에 의해서 근로시기 정기적인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같은 사고 발생 이후에 급여 지급 받는 소득보장제도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연금보험은요 60년대에 공무원연금, 63년대에 군인연금, 73년대에 교직연금, 88년대에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서포트를 해 드리시고요. 국민연금의 특성은요, 국민연금은 노령으로 소득 상실의 위험에 직면한 노인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제공해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적연금 제도라는 거, 1973년도에 국민연금 복지법이 제정되고 74년도에 하려고 했지만 86년도, 88년도에 시행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은 1999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연금이 돼서 소득 대체율로 활용을 했는데, 자, 보실까요?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소득 보장 정책에 해당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여기 적힌 거 보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연금, 이것을 적어 놓고 한 가지 다른 걸 적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연금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어떤 게 틀린 것입니까? 자, 그렇게 해서 딱 문제지를 맞추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하나씩 이렇게 짚어드리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국민연금으로부터 내용을 구체화되는 것은 다음번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국민연금 넣으셔서 노후보장 받으시기 바라고요. 부모님 대신해서 넣어주시고 신도님들도 꼭 넣어서 혜택 받게끔 안내를 해 드립시다. 여러분 들으시느라 고생했고요.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